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김경식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하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강아랑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에서 군복무 중인 상병 표준입니다. 아름답던 과거의 우리를 기억하기엔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병대시구나. 그 해병대 신병 교육 훈련이 아주 혹독하기로 정병이 나 있잖아요. 훈련 기간이 7주라고 들었는데 어떤 훈련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천자봉 고지 정복 훈련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7주간의 훈련을 받으면서 일단 체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천자봉 고지 훈련을 하게 되어서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하지만 근데 이 빨간 명찰을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버텨내고 이겨냈던 그렇게 받았던 훈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윤 씨는 국방뉴스에서 기상캐스터로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국방뉴스에서 일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근 기상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TV에서도 2017년부터 기상 예보를 확대 강화했어요. 그때 저에게 출연 제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육군 3사관 학교 출신으로서 군인으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요. 한 15년 정도 군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국방TV에 아주 열렬한 애청자이시자 시청자이세요. 그래서 또 제가 효도도 하는 겸 돈도 벌 겸 기상캐스터로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자, 국방뉴스 기상캐스터. 그러면 이제 일반 방송과는 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대부분 비슷하긴 하지만 네.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네, 전국 각지의 공군 기상대가 관측하고 수집한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군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시정이나 운고, 풍속, 파고와 같은 국지적 기상 정보를 함께 제공하면서 일반 기상 방송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나라 육해공군 중에 어느 군이 가장 먼저 창설됐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군이 가장 먼저 창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역시 잘 알고 계신데요.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상군 중에 가장 먼저 창설이 됐고요. 자, 12월 26일이요. 우리 해군에게 정말 뜻깊은 날인데요. 그 이유는 백두산함 명명식을 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백두산함은 우리 해군이 처음 갖게 된 전투함으로 6.25 전쟁 당시에 최초로 승리한 해전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대한해협 해전인데요. 해전이 일어났던 당시 백두산함에서는 최영섭 대령을 포함한 승조원 60여 명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영섭 대령의 발자취를 따라서 대한해협 해전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곳은 경상남도 진해입니다. 최영섭 대령은 당시 갓 임관한 소위였어요. 자, 그는 백두산함에서 갑판 사관 겸 포술사,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뉴스를 읽었던 것 같아요. 이날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대 밖에 살던 장병들은 가족과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고요. 백두산함에는 최영섭 대령을 포함해서 몇 명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전 명령이 떨어졌어요.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뭔가 긴장이 되는데요. 동해안에 북한군이 상륙 중이다. 즉각 출동해 적을 격퇴하라. 북한군이 남침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6월 25일 오전 3시 30분에 북한군이 동해안 옥계 임원 해안으로 쳐들어왔어요. 6월
6월 24일 날 밤 11시 반에 시내로 들어왔어. 이제 우리 승조원들이 잠에 들은 건 6월 25일 날 아침 1시에 나 침실에 들어가 잤어. 근데 10시 되니까 거기 진해기지 사령관에 있었어. 김성삼 대령이라고 말이야. 오더니 말이지. 함정이 있냐고 물어봐. 아니 우리 배가 어제 밤에 11시 반에 들어와가지고서 영인고지자들은 전부 집에 갔습니다. 지금 안 계십니다. 하니까 말이야. 빨리 불러오라 이게. 그래서 출동 준비가 끝난 것이 이제 오후 3시라. 오후 3시에 이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가는 목적이 뭐냐? 그 사령관 이런 얘기해. 지금 동해에 인민군이 말이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백두산함은 길을 제거함인 소해정 512정과 진해항에서 출항하는데요. 저녁 8시 12분, 백두산함은 울산 앞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 동쪽 수평선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백두산함은 연기가 나는 지점을 향해서 전속으로 달려가는데요. 자, 그때 배 한 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선체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국기나 이름 같은 표식이 없었습니다. 뭐였을까? 백두산함은 괴선박에게 국제 발광 신호로 국적 출항지, 목적지를 물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반응은 없고요. 계속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그렇죠. 수상하죠. 네. 백두산함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괴선박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따라가야죠. 그렇죠. 1시간 넘게 따라가면서 신호를 보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1시간이나 따라가면서 신호를 보냈는데 어떻게 반응이 없을까요? 너무 정체가 의심스러운데요. 의심스럽죠. 네. 그렇죠. 당시 백두산함 함장이었던 최용남 중령은 북한군 선박임을 확신하고 포탄 장전을 지시합니다. 밤 11시 51분 전투 배치를 끝낸 백두산함은 정지하라.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신호를 보내면서 괴선박에게 접근합니다. 백두산함이 따라붙자 이 괴선박이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속력을 올렸는데요. 백두산함은 점점 거리를 좁히면서 괴선박에 다가갔습니다. 900m, 500m, 300m, 그렇게 100m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아니 해상에서 100m면은 정말 위험한 거리 아닌가요? 맞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 백두산함에는 목표물을 탐색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레이더 장비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쌍안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그 함수 갑판엔 함포가 있고 함교 뒤엔 천으로 덮여 있는 중기관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판엔 완전 무장을 한 군인이 아주 빼곡하게 있었는데요. 그 숫자가 수백 명은 돼 보였습니다. 수백 명이요? 네. 그럼 백두산함에는 몇 명이나 있었나요? 65명이 있었어요. 백두산함은 450톤급이었는데요. 괴선박은 1000톤 정도 됐어요. 그래서 속력을 내가지고 100m까지 접근해가지고 서치라이트를 비춰보니까 소련제 선통급 상선에 검은 칠을 칠하고 선수하고 후간판에는 포가 장치가 되어 있고 무장을 한 병력이 한 600여 명이 중간판에 승선하고 있었거든요. 백두산함 승조원들은 괴선박의 정체가 북한군 무장 수송선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해군들이 진짜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백두산함 승조원들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혹시 먼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바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갑자기 깨끗한 옷으로 왜 갈아입을까요? 최영섭 대령은 함정의 무기를 담당하는 포갑부 대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전투에 돌입한다. 그동안 우리가 땀 흘려 훈련한 것은
지금을 위해서였다. 죽더라도 시체는 깨끗이 남기자. 세탁한 옷으로 갈아입고 전투 배치에 임하라. 6월 26일 새벽 12시 10분, 해군 본부로부터 적함을 격치 말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적함 우연 45도 쏴! 최용남 함장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3인치 한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날아간 첫 포탄이 적함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승조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고요? 적함을 맞추지도 못했는데요? 네, 사실 실탄으로 사격한 게 이날이 처음이었거든요. 포탄이 아까워서 모의탄으로만 훈련을 했는데 실탄이 제대로 발사가 되니까 안심을 한 거죠. 대한민국 해군 최초 전투함인 백두산함 탄생 배경을 알면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창설 초기의 해군에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전투함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에 창설됐다고 했잖아요. 네, 1945년 11월이면 광복 직후 아니에요? 맞아요. 어째 그렇게 잘할까? 당시 우리나라 재정 상태도 안 좋았습니다. 군함을 구입하는 건 꿈도 못 꿀 정도로요. 그죠. 그때는 다들 못 살았으니까. 그렇죠. 네. 일제 강점기를 겪은 이후 창설된 우리 군은 국가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도요. 그래서 해군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금을 모으다니. 그렇죠. 네. 장교들은 월급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고요. 병사들은 폐품을 팔기도 했어요. 또 해군 부인에서는요, 싹바느질, 수선, 뜨개질로 돈을 보탰고 우리 국민들도 성금을 모았어요. 이렇게 모은 돈이 15,000달러 정도 됐고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 45,000달러를 지원받습니다. 그 해방되고 나서 전부 다 가난하니까 참모총장이 이하 전 해군이 분급해서 격추를 했습니다. 또 부인에도 뜨개질도 하고 뭐 이게 고철도 줍고 이래가지고 그 협력을 해줬고 우리가 4개월을 모아가지고 15,000불을 모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가서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 각각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 국가가 어려운데 큰 일을 했구나 이렇게 크게 칭찬을 하시면서 45,000불을 주셨어요. 6만 불을 가지고 백두산함을 이제 구입해가 온 거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미국 해양대학교에서 실습선으로 쓰던 화이트헤드 소위호를 구입합니다. 화이트헤드, 그 백두. 그래서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함장에 붙인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요. 함정을 구입하기 전에 한 명을 미리 정해놨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내 거다 이거지. 너무 멀리 왔죠. 자, 다시 대한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로 가볼게요. 백두산함이 3인치 포탄을 적함을 향해 쐈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 적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57mm 주포와 중기관총으로 응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백두산함은 격파 사격을 시작하는데요. 장병들은 비까지 내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포탄을 발사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백두산함은 적함을 향해서 3인치 포탄 20여 발을 쏩니다. 그중 5발이 적함을 명중해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와, 드디어 딱 적중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 전속으로 적함에 접근한다. 정확하게 때려라. 목표는 함교, 기관실, 흘수선이다. 백두산함은 전속으로 적함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쏜 포탄이 적함의 함교를 폭파했고요. 마스트가 꺾여나갔고 기관실을 명중했습니다. 백두산함의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적함은 검은 연기에 휩싸인 채 왼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하고 있었는데요. 적함과 거리를 점점 좁히면서 3인치 포는 적함의 흘수선을 때렸고 중기관총도 계속 불을 뿜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침몰하던 적함이 쏜 포탄 한 발이 백두산함의 조타실 왼쪽 밑부분을 관통했습니다.
조타사 김창각 하사가 복부에 파편을 맞았습니다. 이어서 날아든 포탄이 갑판에 떨어져서 파편이 튀었고요. 이번에는 장전수 전병익 중사가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집니다. 어떡해요. 괜찮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방아쇠를 당겨도 격발이 안 됩니다. 3인치 주포가 고장난 거예요. 백두산함은 부상병 치료와 함포 수리를 위해서 전투를 멈추고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괴선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돌아왔을 때는 옷가지와 기름만 둥둥 떠다닐 뿐 적함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해군본부는 1950년 6월 26일 새벽 1시 38분 적함이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해군이 승리했네요. 근데 부상당한 분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최영섭 대령은 파편에 배와 가슴을 맞은 김창학 하사와 전병익 중사에게 다가갑니다. 자, 이때 용사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적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상황에서도 해군으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고 한 거죠. 최영섭 대령이 대답합니다. 격침했다. 살아야 돼. 정신 차려. 대한민국.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니까 갑판사관인 거 뭐. 그래서 왜 하니까 말이야. 적함은요 하더라고. 적함이 어떻게 되는가 물은 거야. 그렇게 피를 쏟으면서 말이지. 그러면서도 적은 어떻게 됐냐고 묻더라니까. 그래서 야, 적함은 격침됐다. 정의처리 했거든. 그래서 정의처리라고 몇 번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하고서 그 숨 넘어가는 소리 간단한 소리로다가 대한민국 하더라고. 그리고 입놀림을 보니까 만세를 부르는 것 같아. 그게 마지막 순간이었어. 대한해협 패전에서의 승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25 전쟁 당시 가장 처음 승리한 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군을 비롯한 국군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6.25 전쟁 중에 유엔군 병력과 군수물자 그리고 의약품을 포함한 유류, 구호품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부산항을 지킬 수 있었고요. 그 위에 낙동강 전선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최영섭 대령님을 비롯한 대한해협 패전에 임했던 영웅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참 뜨거워지는데요. 그날의 포성과 총성 속에서도 그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승리에 대한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북한군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와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섭 대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항상 자부심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6.25 전쟁 영웅들의 투혼을 기억하며 군복의 무게를 느끼고 책임감을 되새기겠습니다.